자, 지난번에 강의 영상, 제가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2026학년도, 2027학년도, 현 10학년, 11학년 학생들, 국제학교 해외고, 혹은 검정고시 학생들, 지금 카이스트 가고, 국제학교 해외고에서 의대 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국내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고교학점제라고 그래서 그게 어떤 매우 큰 무엇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체제가 우리 그 국제학교나 해외고나 우리 국내 입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그 고교학점제라는 체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 2028학년도라고 여긴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발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수능이 안 들어가는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발표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그 관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저번 시간뿐만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 특히 뭐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며칠 전에 2024, 2025에서 2년 우리가 그 서구권에 있는 대학 합격한 우리 그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 또 검정고시 학생들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자담회 간담회를 갖고 지금 이제 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 국내에 있는 의대나 뭐 카이스트나 이렇게 지금 학생들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하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진짜 그 합격한 선배들의 얘기도 또 들려드리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준비를 로드맵을 잘 짜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뭐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겠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그때부터는 떨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그냥 뭐 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내에 있는 대학 의대나 뭐 카이스트나 여기에 대해서 국제학교 해외고를 다니면서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제 말에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꼭 가야 되는 상황 워낙 재수나 이수나 삼수 하지 않고 가야 되는 학생이라면 제 말을 정말 도움이 되시고 꼭 들으셔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다. 한국대학교에 그 가는 방법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매 하면서 느끼거든요. 정말 대학을 합격하려면 정말로 10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 국내 입시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나 방법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가 말하는 것이 입시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좀 보십시오. 내일신문에서 나온 그 지금 신문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정시에도 지금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이고 지금 9학년이죠. 10학년 된 학생들하고 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모멘트를 놓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은 정시 수능을 안 보지만 정시에도 학생부가 반영된다는 게 의미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더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 수시에서 또 인가된 국제학교는 생기부를 만들 수가 있죠. 생기부의 힘이 굉장히 크고 해외부에서는 생기부가 없으니까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드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와서 12학년 끝말에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학년 같이 가면서 그 컨텐츠 입시 그 내용에 학생부 종합제에서 원하는 그 프로젝트 내용을 생기부 대처서식의 그 학년의 날짜와 연도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볼게요. 수시 모집에서 기존의 서류 평가를 종합 역량으로 평가한다. 이제 그 뭐 이렇게 정성 평가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이 보여줘야 되냐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다녀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입시 뭐 의대면 의대나 뭐 카이스트면 카이스트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 내용이 평가 요소에 우리가 평가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좀 정말로 이제 의대나 카이스트를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국제학교 해고에서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다 해주겠지는 아닙니다. 자, 기존의 서류평가가 가진 애매함을 비판력, 탐구력, 소통 이 세 가지가 키워두고 이것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보이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저는 의대 편입도 지금 입시를 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편입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걸 대놓고 물어봐요. 너가 지원자 당신이 우리 학교 의대로 오기 위해서 편입이에요. 뭐뭐 했는지를 정확히 써라는 겁니다. 거기서의 카테고리도 창의력, 그다음에 탐구력, 소통이에요. 의대에서 이 세 가지를 빼고는 평가 역량이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비판력도 창의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입시가 아닌 어떤 뭐 비판력을 키우자, 탐구력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입시를 해서 서류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서 가리켜서 그것이 비판력과 탐구력과 소통의 능력이 입학사관관들에게 서류를 통해서 보이려면 첫 번째 어떤 거를 해야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근데 이거는 아무리 국제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 해주질 않거든요. 또 두 번째 해외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비판력 탐구로 소통을 통해서 했던 프로젝트 이것이 보이게 했던 정말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면접 MMI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단계를 높이면서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서울대는 종합역량평가, 종합사고 역량을 분석, 비판, 사고, 창의, 탐구 역량 주어진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계 확장하는 게 제가 가리키는 것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암기식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비판해서 나의 시각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서울대학교에서 뭘 얘기했냐면 진로를 얘기해요. 근데 의대를 가던 카이스트 공학자가 되던 정말 입학사관관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진로의 어떤 그 연계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갖고 있는 학생과 그냥 준비한 학생과는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 의사가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 카이스트 뭐 가겠다. 어떤 이유에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가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각에서 분석이 되고 비판이 되고 창의 탐구 역량으로서 그걸 통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특기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스트에 가서 그 결과물만 갖고 가서 붙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가 못하고 있냐? 이 서울대에서 말하는 것과 카이스트도 비슷합니다. 분석적, 비판적 사고, 창의적 탐구 역량.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타인과 소통하겠는가? 주위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 전 이거를 왜 잘하느냐면 뭐 아이들을 오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매해 이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의대나 이렇게 MMI 면접 문항을 보면 그 문항 제시문에서 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입시가 아닌 뭐 그냥 창의력을 키우자, 비판적 사고를 키우자 할 수 있지만 막상 입시에 들어가서 선을 만들고 뭐 국제학교나 이런 인가된 학교에서 생기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생기부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지났는데 생기부가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계부를 만들 때 국제학교 관점에서는 국제학교 관점으로 생계부를 만들겠죠. 그 학교에서. 거기서 한국 입시에 맞는 생계부로 변형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학교니까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프로젝트를 갖고 해외고 국제학교에서는 프로젝트를 안 해요. 뭐 검정고시 학생들도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뭐 나는 할 방법이 없어요가 아니라 세상을 찾고 보이는 자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관에서 하는 데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분석과 비판과 창의적 역량을 그러니까 자기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공학자가 되면 어떤 공학자가 되겠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그런 남을 위한 공학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뜻깊은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되고 싶은 학생이 대학에 뽑히는 거예요. 입학사관관과 교수들이 그걸 모를 것 같죠? 천만에요. 하는 그 행적의 과정과 서류의 내용과 그것이 생기부가 됐던 생기부 대체 서식이 됐던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떤 시각에서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학년도 7학년도 지금 10학년 11학년 학부모님들 대학을 한국 의대나 카이스트 정도로 보내실 국제학교 해외고 또 검정고시 우리 학생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와서 학생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기초부터 파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말로 이 강의를 한국 대학을 안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제 말이 그냥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정말 부탁드리는 게 정말 한국 의대나 국제학교 해외를 다니는데 정말 꼭 붙고 가야 된다 그러면 9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서 10학년 때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늦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데 그냥 뜬구름 잡게 그냥 분석력,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대학에서 원하는 컨텐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능력들이 길러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수시 모집에서 인재의 키워드는 진로 선택 과목 심화 탑장 탐구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국제학교 정도를 다니면 이것은 사실상 뭐 그렇게 다 뭐 꼭 들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조금 그 어떤 관점이 국내 대학하고 국제학교에서 가리키는 게 좀 달라요. 아이비를 가리키면 그게 다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 것 같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선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갖고 이 학생이 얼마나 근거를 잘 들이대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사관들한테 생계부를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계부를 만들 수 있는 한국 인가된 국제학교는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 9학년 로드맵 짜서 10학년 때부터는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놀다가 뭐 바빠요. 항상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바쁘십니다. 알죠? 근데 이게 바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합격을 하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런저런 일이 있고 하니까 또 아이비 뭐 해외 또 과정도 하고 이미 그럼 놓치는 거예요. 한국은 진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탐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의사가 될 거예요. 그 진로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수시 모집 종합 역량 평가는 학생이 교과별로 익힌 사고력과 탐구 능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들,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인류대학들과 카이스트들이 원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지방의대, 지방입학사관제 확대가 해서 지방의대에서 원하는 것들, 지방의대는 조금 내신이 낮아지겠죠. 한 2등급 초반, 뭐 조금 더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중반까지는 문 닫고 어떻게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서류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점점 서류가 중요한 추세니까. 그러면 국영수사관은 똑같이 배우는데 이 탐구, 다시 말하면 이 국어, 영어, 수학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갖고 교과 내용을 갖고 내가 어떤 의사가 대학생 눈에는 수학의 무엇이 어떻게 보이게 돼 있어.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이걸 뭐 보습학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국제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듣던 국어를 듣던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의 눈에는 그것이 더 깊이 파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탐구 능력을 중시하고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좀 제자리, 더구나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학부모들조차 모르죠. 한국은 이런 입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경험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필 100점, 뭐 90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80점을 맞았어도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학생의 눈에 국어 과목이나 과학 과목에 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더 찾아보고 모든 우리 어떤 발표 발제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레벨을 가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수능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수능으로 의대 뽑는 인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의대 뽑는 인원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 뽑는 인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이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입학사관제부터 해서 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물론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진로와 학습 경험을 평가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성취도와 교과학점제의 진로 적성에 따른 교과 이수 내용 및 학업 수행의 수준과 물론 의대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의대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깊이 평가합니다. 단순히 그냥 점수 100점 맞았냐, A풀이냐, A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합하면 서울대는 수시에서 진로와 연관된 이수 과목을 수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대학처럼 수강할 수 있으니까 진로와 연관된 내가 의대를 가는데 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의대를 가는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역사와 이런 것들을 물론 바이오, 케미 이런 것들을 물론 듣지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역사 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글쓰기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심리학 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진로와 연관이 되면. 이게 한국의 고교학점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초이스만 해서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생계부를 통해서 써줘야 돼요. 생계부가 없는 해외 학생들은 대체서식을 통해서 10학년 때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나가야 됩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심화 확장하래요. 그냥 확장도 아니고 심화 확장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판, 탐구, 소통 이 능력이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길러져야 돼요. 왜 나가서 자꾸 상을 타고 자꾸 상을 타는데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발명 특기자 전형으로 우리가 그 수많은 커리어를 갖고 합격을 못하냐? 깊이 있는 심화로 확장을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상만 탔기 때문에 물론 상 타는 거 어렵죠. 근데 대학에서는 상 타는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배워서 가야 돼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을 만드는 학생이 합격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참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이건 어디서 다른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심화 확장의 탐구와 진로와 연결된 제 강의를 보세요. 제가 지금 한 450개 강의를 올렸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계속 댓글에서 보시면 제 그 강의 속에 진로, 심화 확장, 프로젝트 거기서 길러지는 능력, 인식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2028학년도가 되면서 서울대학교 발표한 것은 분석, 비판적 사고, 탐구력 이거예요. 그 인식의 깊이라는 게. 이거 얘기가 빠져있는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좀 일찍부터 정말로 이거를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말지 뭐 하다가 안 되면 저 선생 많이 시켜가지고 뭐 해보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정말로 하는 마음에서 의미 있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을 가보자 해서 9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로드맵을 짜고 그때는 아마 내가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걸 왜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노력해서 대학을 가려면 그때부터 한 그 세월의 깊이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요. 1년 동안에 아무리 많이 정말 제가 노력을 해도 프로젝트를 몇 개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프로젝트도 이왕이면 아주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상을 타면 좋죠. 근데 그걸 채워야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 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정말 대학을 합격을 하시려면 3년의 로드맵을 짜고 뚝심 있게 밀고 가야 합격을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지금도 그렇고 자격론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만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해서 해외대 좋은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이 말이 아마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지만 대중에 정말 계실 겁니다. 정말 꼭 대학을 국내대를 의대나 뭐 가야 하는 학생들 이거를 정말 여기 써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정시모집에서 수능이 교과대학 학생부가 이제 정시일인데 국제학교 해외 학생 우리 학부모 학생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은 이거는 평가가 판단이 안 되지만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일반고에서 정시 보는 학생들도 수능이 정시만 잘 봐서 옛날에는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 갔잖아요.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한양대 고려대 등등등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지금은 한 5%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4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대는 정시전형 전체에서 교과 역량 평가를 새롭게 실시하기로 했고 그 비중은 전체의 40%다. 서울대는 교과 역량 평가가 학생의 전공 학업 준비도를 심층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정시에 있어서 학종의 요소가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학들이 다 어떤 눈으로 보냐면 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달달달 암기해서 키워와서 암기로 서울대 간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소통도 할 줄 모르고 융합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변면제의 관점에서 봐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아이들을 서열상으로 점수 하나, 둘, 1, 2점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은 점수 1, 2점에 목매고
그다음에 그 점수 1, 2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선생님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 때 얘기고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으로 대학에서 뽑은 아이들이 점점 앞으로 뭐 2, 30년 컸을 때 세상은 좀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자신만 그렇게 중요해서 내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저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그게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비리그. 그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당장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당장 세상이 변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입학사원관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20년 됐거든요. 입학사원관제로 간 대학에 간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간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대학 공부를 잘하는 경향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거고 중요한 거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40% 포함하니까 지금의 어떤 입시는 특히 수시, 뭐 정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국제학교 해보니까 수시에서의 이 학생부, 그러니까 인가대학교 국제학교에서의 그 생활기록부를 한국형 생활기록부를 이 평가 요소에 맞게 프로젝트를 넣어서 국제학교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학교와 잘 조율해서 그렇게 넣어서 학교 생기부에 넣으면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 대학을. 그 시간이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과 내용 중요한데 아이가 뭐를 비판력, 탐구력, 창의 탐구 역량, 그 다음에 소통까지.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보면은 한 2년 반에서 3년은 그 기간이 있어야 돼. 그래 아이도 천천히 변하고 저도 더 심도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대 입시 변화로 알아본 고교학점제의 대입시 방향성. 이게 한국대학 입시니까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내용이 뭐 아이비리그 가는 거에 비하면 이미 다 들으셨을 내용입니다. 또 어딘가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본인이 학교나 어디에 속해 있는 데서 제가 놀라운 거는 작은 보습학원에 가서 어떻게 아이들 강의를 좀 하다 봐도 거기서 이렇게 세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문을 열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세상을 안 보려고 외면해요. 근데 그건 각자의 삶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뭐 수능밖에 할 게 없다. 그럼 거기에 너무 올인하는 아이고 만드는 아이다. 우리가 뭐 국제학교에서도 내가 지금 아이비리그만 가면 된다.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만약 국내에 있는 의대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걸 꼭 해야 되면 거기서 원하는 방향대로 시간을 갖고 잘 준비를 해야 이제 대학을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등급제는 지금 한국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한테는. 자, 여기만 읽어볼게요. 학생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생계부입니다. 생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지금 10학년 늦었어요. 내가 지금 12학년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늦었어요. 9학년 때 로드맵을 짜고 그 9학년 어린애가 모레가 아니라 10학년 때 같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늦으면 사실상은 대학 가기 힘듭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늦지 않게 시작해야 돼요. 학생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학생부에 정시에서 교과 역량 평가가 시작된 것은 대학들이 수능뿐 아니라 학생의 일상이 담겨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선택 과목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학생의 실력은 학생부로 겨드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고 대학별 공고사 면접. 이 면접은 논술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논의 드렸죠. 논술은 글 쓰는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면접은 생각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단시간 내에 어떤 그 일타 강사를 만나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군대 제대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놀랐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이 논술을 해서 몇천 대 1을 뚫고 꽤 좋은 대학을 군대에서 3수 정도를 해서 갔어요. 그 학생은 정말 좋은 데를 가길 원했는데
그 당시에 내신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데를 학종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논술을 했어요. 저한테 보낸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시선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나는 이 시선이라는 걸 갖고 글을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인식의 힘을 갖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비판력, 탐구력, 소통, 창의적 탐구력이야. 그냥 프로젝트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학생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고 학생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이 능력을 갖고 내가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했던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논술에 적용해서 내가 이거를 했다. 군대 가서도 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을 때 꽤 좋은 대학에 붙었다. 근데 저한테 줬어요. 이게 정말 글 쓰는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한 입시의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단시간 만에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로,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니까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변했다는 걸. 진로 과목 이수 및 성취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왜 들었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국제학교의 생기부를 만들 때 그런 게 내가 골라 들을 수도 있어요. 있고 골라 듣지 못해도 내가 이것을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 생기부가 한국의 인간의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생기부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한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실 거면. 그래서 그렇게 써고 만들어야 되고 서울대학교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교에서 성취할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있다. 고교 학업이 대학 전공의 교육의 기초 소양으로 연계되도록 제가 이제 위계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드렸습니다. 위계는 제가 여기 유튜브 이렇게 강의 끝나면 거기 올려드리거나 강의 시작할 때 위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요점은 그겁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수능이 안 들어가는 이런 학종, 하물며 수능이 들어가는 서울대 정시에서도 생계부를 본다는 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창의력, 그 다음에 소통, 깊이 있는 탐구,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분석력, 이거를 갖고 앞으로 서울대라는 대학에서,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연세대라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그걸 갖고 이제는 국내에서만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화이즈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비리그의 추세는 벌써 예전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학사정관제 시절에도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골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역량의 요소에 골자를 이루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아주 입시에서 수능이라는 자리를 조금씩 몰아내고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기 위주의, 또 이제는 하나의 어떤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는 끝나는 시대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경쟁력 있는 삶,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남과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이걸 능력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또 해외 학부모님 학생들 9학년 10학년 때 지금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가면 이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정말로 의미 있게 3년간 준비해서 대학을 합격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이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막 시간을 막 이렇게 단축해서 하고 싶은데 이제는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한테 꾸준히 3년 동안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합격을 다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마 이런 요즘에 기회 시대고 요즘도 잠깐 했다가 또 여기서 좀 했다가 이런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 학종하고 맞지 않아요. 정말 뚝심 있게 우리 아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되시는 학부모님들, 그런 학부모님을 만나서 2026학년 7학년도 또 열심히 아이를 가르쳐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열심히 저는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 갖고 만나 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번 바뀌다기보다 서서히 변하는 대한민국의 한국 입시를
국제학교 해외과학원을 잘 파악하셔서 요지가 뭔지 이런 얘기는 아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실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